가족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축구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 이 가정도 혼자 꾸릴 수 없고 혼자 이뤄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매치되는 겁니다. 축구하면 나에게는 가족.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자기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그걸 즐길 수 있나, 이 차이지. 근데 이제 뭐 말이야 간단하지만 그게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그걸 조금 이제 경지를 조금씩 넘어야지. 가족 모임에 들어가면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어른들한테 효도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아버님이 이 이름을 이렇게 전하고 바깥에서 욕나라 그래서 자꾸 밖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그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저만면 천왕리 구천 불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에서 딱 바라보면 팔영산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겁니다. 그때는 그 차가 하루에 한두 번밖에 버스가 안 다녔잖아요. 신장로를 내가 소를 이렇게 딱 잡고 가는데 이 크락션을 울렸던 모양이에요. 이 소가 끌고 딱 가는데 어린 마음에 소를 잡겠다고 딱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신장로 이렇게 쭉 깔려가는 걸 할머니하고 외숙모님들하고 밭에서 밥 매다가 그걸 할머니가 저를 본 거예요. 그래 그걸 놓치고 이제 딱 이게 깔려 있는 상황인데 많이 깔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저녁에 이제 삼촌들하고 외숙모들하고 모아놓고 아주 혼이 낭들어요. 우리 할머니 손주 죽인다고 그런 그 기억이 딱 하나 남습니다. 안식년이라 그럴까? 쉬면서 이제 축구 해설도 잠깐 하면서 원주에 우리 집에서 산도 타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오래간만에 또 우리 집사람하고 또 어른들도 오래간만에 가끔 찾아뵙고 이렇게 소일을 하고 있어요. 해설해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이렇게 필드에서 뛰실 때랑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 해설은 나의 그 주종목이 아니고 어려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 한두 번 거절을 했지. 내가 워낙 나를 잘 아니까. 나는 원래 현장에서도 말이 좀 없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건 제가 한국 축구계에 를 떨어진 지가 오랜 기간이란 말이에요. 해외 생활이 지금 17년 하고 한국이 6년, 7년, 그러니까 24년. 이게 한국보다 해외가 많으니까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조금 거절을 좀 하다가 이게 들어가면 이제 해설하면서 다니잖아요. 각 팀에 돌아다녀 보면 각 구단의 그런 상황도 알 수 있고 구단이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 뭐 인천 얘기하면은 아주 뭐 떠오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그 인천이라는 그 특수한 지역이고 아주 또 야구가 좀 성황을 하는 그런 곳에 축구라는 그 스포츠가 다시 들어가서 시민들이랑 같이 함께 했다는 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하고 시민들하고 구단하고 각자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게 아주 또 축구 인생 중에서 하나의 이 나의 지표로 됐던 그런 과정이에요. 인천에서의 생활은. 그때는 운동장이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니까 없었기 때문에 뭐 2~3시간씩 또 버스를 타고 훈련 다니고 또 가서 훈련 장소가 안 구해지면 뭐 어쩔 때는 공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참고 냉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선수들의 희생이지. 우리들이야 뭐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상당히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처음에 이제 각 팀에서 이제 주전으로도 경기도 안 되고 이제 소외됐던 선수들이 모인 곳이라 조금 뭐랄까 이 패배 의식에 젖어 있던 그런 선수들한테 어떻게 이런 구단에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냐, 그게 우리들의 관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하고 구단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이렇게 구단주는 구단주 나름대로, 또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선수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 안에서 선수들이 올바르게 곧게 아주 충실히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낳았다. 그 당시 2005년에 인천이 이제 하위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분분하다가 정말 이렇게 준우승까지 이렇게 가버리시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통쾌한 그런 마음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초대 감독님은 이제 롤란트라는 그 독일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가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들어와서 그 밑에서 수석 코치를 하면서 한 6개월 국내 축구를 또 지켜보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이 또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사모님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감독 대행을 또 하반기 하다가, 그래도 이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처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오랜 시간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 생활을 하셨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S급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셨는데 사실 일본인 감독들도 취득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그때 당시는 외국 사람이 일본어로 S급을 취득하는 거는 제가 제 1호였으니까 상당히 힘든 과정에서 저도 한 2번 정도 일본 내에서 조금 이렇게 퇴짜를 맞은 상황이 있었는데, 한국에 복귀해서 돌아와서 99년도에 그거를 받았어요. 굉장히 학구파 감독님이세요. 일본에서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저를 데리고 가신 그 회장님이 아마추어로 7년 동안을 있으면서 나한테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난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처음에 통역도 안 붙여주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신을 이 팀의 감독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언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학교 때처럼 뭐 새벽에 일어나서 사전 하나 들고 우리나라 기억리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혼자 누구한테 배우지도 일본 말을 그렇게 운동 새벽 운동 하고 또 그거 혼자서 사전 떠들러서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양반의 그
깊은 그런 뜻이 있었더라고요. 일본 그 명문구단 가와사키에서 감독을 하셨어요. 네. 이제 99년도에 S급을 받고 나서 2000년도에 이제 베르디 가와사키에서 이제 오파가 온 상황. 실질적으로 배운 건 이제 2001년도에 삿포로로 갔을 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일본 대표 감독하던 그 오카다 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진짜 일본에서의 감독 생활에 아주 초석이 되는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된 거죠. 삿포로 팬들이 굉장히 감독님을 사랑했더라고요. 한국의 이렇게 호의적인 그런 팬들, 팬클럽도 많이 형성이 돼 있어. 브라질이나 이런 그 축구 잘하는 나라 아이들, 그 선수들이 있는 그 팀들은 이렇게 국기를 걸고 그러는데, 한국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주고 이런 그 상황은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삿포로에 있는 그 서포터들은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지금 무슨 한일 관계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스포츠의 그 아름다운 광경이랄까,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데서 그 서포터 중에 그 스시집을 하는 서포터가 있어. 서포터 회장 정도.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가 이제 스시집을 가끔 이제 가족끼리 가면 우리 아들아이가 스시를 상당히 좋아한다. 그럼 스시집 가면 그 각 종목마다 스시가 쫙 이렇게 널려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내가 볼 때는 한 30가지 이상이 돼. 그거를 갖다가 한 번 갔다가 올 때까지 이걸 다 해준 거야. 우리 아이가 그걸 다 먹은 거야. 이제 한 번 가면 2개씩 해주는데 하나씩만 이렇게 맛보라고 그걸 해주는데 한 번 갔다 2번을 올 정도로 먹은 거라. 그 정도로 그 양반들은 이렇게 우리 가족한테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아주 좋은 그 관계를 맺고 지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얻으신 별명이 외룡사마시라고요. 그때 당시는 뭐 한류 그 뭡니까 러브 소나타의 그 윤사마. 그거에 편성해서 그냥 이렇게 불려진 거지 뭐. 청도 20년 프로 축구 20년에 거쳐간 감독 중에 청도에서 지난번에 투표를 했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 최우수 감독으로 선정이 돼서 허업하고 상패하고 이렇게 보내줬더라고. 칭따오가 사실 강등 위기에 있었는데 칭따오 중런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청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인천 정도 어려웠어요. 숙소도 없는 상황에 운동장도 없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게 선수들이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구단하고 조금 이 알력 싸움도 좀 했던 과정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선수들을 챙기셨네요. 지도자의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그런 마음으로 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라고. 선수들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대 축구의 흐름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감독이라는 건 경기 훈련만이 아니고 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서포터들하고 매스컴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서 선수들한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이게 감독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해외에서 헤쳐나갈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말썽 없이 굉장히 뭐랄까 나한테 주어진 그 최대의 임무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중국에서는 칭따오하고 다렌하고 감독님 쟁탈전도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청도에 가서 청도에 아주 모든 그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써놓고선 이제 잔류를 시키고 있는데 대련에 2부에서 1부로 올라오는 팀에서
이제 오파가 들어왔어요. 오파가 들어왔는데 2011년도 총도하고 있으면서 아주 서포터들 선수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구단의 비전이 정확하게 안 보였던 거예요. 다시 또 새로운 곳에 도전도 괜찮겠다 싶고 가가지고 대련에 가서 좋은 스타트를 해서 좋은 그 투자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시즌 시작해서 한 세 경기 정도 끝났는데 연락이 입원해서 내가 없으면 이제 수술을 감행을 못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단 측하고 합의하에 그때 내려온 거예요. 그래 대련이랑은 그렇게 이제 결별을 하고 서울에 있는데 청도에서 다시 이제 그때는 청도 구단이 움직인 게 아니고 청도시하고 서포터 클럽들하고 축구협회하고 그래가지고 구단 측에 압력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 사장이 내려왔더라고요. 다시 또 2부로 전락할 상황인데 청도로 다시 한번 와줘야 되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청도에서 13인가 하던 한 7, 8위 정도로 쭉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5경기 내리 그냥 그 강팀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잔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잔류를 시키고 작년 시즌 스타트를 잘 걸고 한 중간쯤 가다가 자기네들 판단에는 이제 2부로 안 떨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이제 중간쯤에 23점이 27점이냐 따놓은 상황에서 중간쯤에 이제 갑자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청도랑 결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이제 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감독들 데려다 놓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올해 2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청도 떠나오실 때 굉장히 많은 서포터들이 공항을 찾았다고요. 매 시합할 때마다 내가 없는데 매 시합할 때마다 날 불러내라고 그 운동장에서 계속 내 그 이름을 불러 가면서 서포터들이 와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단에서는 나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구단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공항 나갈 때 이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그 VIP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공안 국장이 VIP실로 와가지고 장 감독님이 안 되겠다 이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 국제선 업무 지정을 초래를 하니까 빨리 좀 들어가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보니까 바리케이트가 쳐가지고 서포터들은 옆에서 삥 둘러있지. 그 서포터들 인사는 할 기회를 안 주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무장 그 경호원들한테 이렇게 쌓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나는 그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사람들 보고 그러고 인사하고 그러고 굉장히 수업 끝나고 나서는 골대 뒤에 앉아가지고 축구 그 연습하는 거 보다가 버스 놓치고 다른 거 타거든. 어머니는 차 위에 내려와 계시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다. 그때는 이제 박지성이, 이영표, 설기현이라는 그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 도움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인내를 하고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수들한테 강조하는 모든 상황이에요.